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 터지고 나서 일주일 뒤에 JTBC 태블릿 PC가 공개되죠. 그러니까 탄핵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태가 그냥 묻혀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지는 한번 다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탄핵 국면 넘어갈 때쯤에 미국에서는 북폭을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밥 우드워드라고 그 미국 언론인인데 당시에 5차 핵실험,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선제 타격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라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포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국군의 날에 이제 북한 주민들, 군인들의 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라고 선언을 하고 북한이랑 본격적으로 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또 언론 기사에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오로지 북한이다.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미르 재단 케이스 포즈를 막 띄우고 있을 때거든요. 하지만 이제 청와대에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과 대북 문제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북한이 사실 그때 붕괴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이 모든 게 미국이 북폭을 포기하고 동시에 항냉 사태가 쭉 촉발되면서 사실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변곡점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때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때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려지지 당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사정이 뭐 지나치게 왜곡이 됐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동안 정말 뭐 관저에서 뭐 그냥 놀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당시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그나마 통합진보당이라고 해산을 시켜놨으니까 이랬지 통합진보당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권이 넘어갔으면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정교조 법외 노조화를 이때 시켰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됐습니다. 이 체결한 시점이 2016년 11월 23일입니다. 한참 탄핵 국면으로 어렵고 청와대 비서진들도 거의 다 총사퇴하고 이런 무렵이었거든요. 이런 무렵이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야 어찌됐든 간에 할 일을 한다.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을 하신 거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이것 때문에 사실 그 표 다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표들. 하지만 이것도 했죠. 근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그 연금 개혁, 국민 연금 개혁 얘기 꺼내다가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입쑥 닫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게. 근데 공무원 연금 개혁 어쩌고 완수하셨고 그 당시에 2013년, 14년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당시에 경제도 좋았죠. 2015년, 16년에 국가 신용등급도 최고를 달성했던 시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사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사실 훌륭했던 시기였는데 모르죠. 기억을 못하시죠. 다들 이게 왜곡이 돼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업적들이 있어서 제 책에는 다 써놨는데 이걸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렇고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탄핵 사유가 있는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어쨌든 탄핵을 시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탄핵 사유는 4가지였습니다.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율 침해, 생명권 침해. 이 4개 중에서 3개는 사실 기각이 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공무원 임명권 남용 아니다. 언론의 자율 침해 아니다. 생명권 침해 저 세월호죠 아니다. 라고 3개는 기각되고 하나가 이제 인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정호성을 통한 이제 문건 47건 그 다음에 그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소원 씨를 위해서 뭐 공무원 4명을 임명했다라는 거였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유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뇌물죄가 빠져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는 사실 뇌물죄를 가지고 탄핵소추안에 올렸는데
헌재에서는 뇌물을 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 뭐 이런 한 푼도 드러난 것도 없고 이런데 이게 뇌물이 되느냐 해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가 탄핵 소추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탄핵이 기각된다는 게 거의 정설이었거든요. 당시 이거에는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많아서. 그래서 탄핵을 시키려다 보니까 뇌물죄를 빼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국회에선 최초 탄핵소추 사회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서 13개였는데 강일원 재판관이 이걸 임의로 5개로 바꿉니다. 5개로 바꾸고 5개로 바꿨는데도 뇌물죄든 형사법 관련 저게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뭐 어찌해서든지 없애버리고 이걸 헌법 위반, 그냥 뇌물죄가 아니라 추상적인 헌법 위반으로 돌려서 결국은 아까 그 4개 사유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헌법의 꼼수고 헌재의 꼼수고 이것도 사실 법률 위반입니다. 그 탄핵소추안이란 건 원래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헌재에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대리인들 동의 있든 없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못 바꾸거든요. 못 바꾸는데 저렇게 바꿔버리고 저걸 기초해서 탄핵을 시켜버린 거죠. 저것도 다 불법이고 저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게 아직까지 가려져 있죠. 근데 사실 기록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정권 바뀌고 하면 재판관들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던 재단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그 손혜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르재단 이사들 다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사실 그 이사들 중에 한 명을 손혜원 의원이 자기 이제 보좌관으로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재단에 그 750억, 760억 정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사진들도 최고의 전문가들로 다 선임이 됐고, 게다가 최성원 씨가 이 재단에 전혀 장악을 못했습니다. 저게 뭐냐면 K스포츠 재단 그 최성원 씨가 저기서 용역을 받아서 돈을 좀 어떻게 빼먹어 보려고 하다가 그게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억 용역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사들이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해서 다 거부를 하고 그렇게 미수에 그쳤는데 저거를 이제 검찰에서 사기 미수로 또 걸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또 무죄가 납니다. 그 뭐냐면 뭐 많은 분들이